황금기 회사 이화는 양산은행에 새로운 기기를 선보이는데 실용신안까지 등록했다고 얘기하고, 은행은 이미 금강에서도 똑같은 기술이 있다고 하며 기술이 유출된 것 같다고 얘기한다. 한수연은 영우에게 ATM 회사 건을 권민우와 같이 한다고 얘기해주고, 영우는 민우에게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별명이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얘기해준다. 권민우에게 찾아가 같은 사건 맡았는데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제서야 자료를 주고 의뢰인까지 만난다고 한다. 이화는 금강을 상대로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원하고, 정명석은 자료 정보가 부족한 영우에게 한마디 한다. 영우는 다음부터 사건 자료를 미리 전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권민우는 우리도 경쟁이라고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금강 대표는 이화 제품이 미국에 오픈된 기술을 가져다 등록했다며 처음 기술을 개발한 리더스 회사의 기계와 똑같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도안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고, 판사는 증거를 더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다. 영우는 이화에게 금강이 말한 게 사실이냐 묻지만 대답 없이 나간다. 민우는 의뢰인은 가빈이 신경 건들지 말라며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말하고, 화가 난 영우는 민우에게 권모술수 권민우라고 말한다. 동그라미는 영우에게 진실과 거짓을 보려면 눈을 보라고 하지만 자폐인 영우는 눈을 바라보기 힘들어 미간을 보면 된다고 얘기해준다. 이화 회사를 방문하게 된 준호와 영우, 들어가기 전 형사에게 들었다며 진실과 거짓을 보려면 다리와 손을 관찰하라고 얘기해준다. 그 시각 권민우는 리더스 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원을 만나게 되고, 회사는 파산하고 기계는 전부 폐기되어 이제 없을 거라고 말해준다. 의뢰인 황두용이 교통사고를 당해 손과 발, 얼굴까지 다쳐 그걸 본 영우는 당황하지만 과거 연극배우였던 개발자인 배성철을 소개해준다. 영우는 개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만 눈 안 마주치기, 더듬는 말, 손으로 허벅지 만지기, 코 만지기 등 모든 행동이 거짓을 가리키고 있다. 영우는 배성철에게 증언을 하라고 얘기하며 참고인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없으니 지금 하던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배성철이 연기 같은 증언을 하고, 그걸 본 금강 대표는 화를 내지만 결국 재판은 이화의 승리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황두용은 그림 선물을 주고 가고 금강 대표에게 편지 한 통이 오게 되는데, 다들 진실을 외면했다며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진실을 찾는 변호사 중 어떤 게 되고 싶냐고 묻는 글에 영우는 민우에게 진실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민우는 의뢰인을 믿는 게 변호사라는 말에 영우는 혼란스럽다. 민우가 저녁을 먹고 있던 영우를 찾아오고 금강 대표가 증거를 찾았는지 현장 검증을 한다고 알려준다. 파산한 리더스의 기계가 남아있었고, 기계 확인해보니 이화의 제품과 동일하다. 제조 날짜도 1년이나 앞서 개발했다. 정명석은 금강의 가처분은 취소될 것 같고 실용신안까지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황두용은 이미 은행들과 계약이 끝났다고 얘기하며 영향이 없다고 한다. 영우는 계약을 독점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이화를 도와준 게 속상하고, 준호에게 거짓임을 알았지만 이기고 싶어서 자신을 속인 거라고 말하며 운다. 사무실로 돌아와 이화에서 보낸 액자를 치우고 그 자리에 금강의 편지를 붙인다. 태산의 태수미에게 대통령 비서가 찾아오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기 진술서를 전해준다. 비서관은 혼의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태수미는 말도 안 된다며 가볍게 넘긴다. 끝.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